뉴스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2분 35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전격 해부해보는 코너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오늘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성일권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볼 인물은 누굴지 먼저 관련 이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올 11월부터 EU 유럽연합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죠. EU의 최고위직인 집행위원장 자리에는 유럽연합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지명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인데요. 현재 독일 국방장관을 맡고 있는 폰 데어 라이엔은 7남매를 둔 다산의 여왕, 워킹맘으로 메르켈 총리의 라이벌, 후계자로도 꼽히곤 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이 이끄는 유럽연합은 과연 지금의 EU와 어떻게 달라질까요?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에서 전격 분석해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격적으로 해부해볼 인물 폰 데어 라이엔이라는 인물입니다. 먼저 EU의 최고위직이죠. 집행위원장의 역할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짚고 이야기를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해서 집행위원장은 유럽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집행위원회를 총괄하는 유럽연합의 최고위직으로 국가의 그 행정부 수반에 해당되는 자리죠. 네. 유럽회의가 정치, 경제, 환경, 안보, 인권, 복지 등 유럽 차원의 정책을 이렇게 입안하고 마련하면 그걸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네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EU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여성의 후보로 오른 거예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라는 사람이고 지금은 독일 국방장관을 맡고 있다고 하죠. 예. 2005년 메르켈 총리에 의해서 정계 입문을 했고 네. 가족, 여성, 청년 장관, 노동 장관 등을 거쳐서 2013년 독일 최초로 여성 장관직을 맡아왔습니다. 네.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아주 좋아 메르켈 총리의 라이벌 겸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하고요. 참고로 2014년 12월 당대표 경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90% 이상의 그 지지를 얻었을 때 네. 폰 데어 라이언이 70.5%를 얻었다고 해요. 그러면 좀 지지율이 높았던 편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EU 집행위원장을 맡게 되면요. 독일 국방장관 자리는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사퇴해야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유럽연합 네. 최고 권위의 자리와 네. 또 독일 국방장관의 겸직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사님께서 앞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만 폰 데어 라이엔이 한때는 메르켈 총리의 후계자로 꼽히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후계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폰 데어 라이엔이 EU 집행위원장 자리에 낙점이 된 건가요? 네, 폰 데어 라이언이 독일과 프랑스가 어떤 절묘하게 타협을 본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원래 메르켈은 독일인이 집행위원장 자리에 앉아야 한다며 만프레트 베버 유럽 국민당 의원을 내세웠죠. 네. 이에 반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덴마크의 마르그레데 베스타게르 그 의원을 이제 추천했어요. 네. 근데 두 정상이 이렇게 자존심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마크롱이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독일인 폰 데어 라이언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이를 수용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결국 폰 데어 라이언은 이제 메르켈과 마크롱의 위닝 카드인 셈인데 네. 이 남녀 내각 동수 원칙을 지키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 지도부 인선에서 여성 인사를 최소 2명은 임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독일 출신 EU 집행위원장을 임명했고 네. 또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또 프랑스 출신의 여성 그 크리스틴 리가드를 또 관철시켰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또 메르켈 총리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인사를 또 EU 집행위원장에 또 앉히는 수확을 거뒀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양국 다 손해보는 그런 결과는 아니었다. 네, 그렇죠. 서로 윈윈.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인준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16일인데요. 이 부분이 좀 견해가 갈리네요. 무난히 통과할 거다. 아니다. 통과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갈리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아마 폰데어 라이언 후보의 인준이 좀 어렵게 통과될 것을 보입니다. 어렵게 통과요. 예. 메르켈 정부가 대연정하는 사회민주당이 네. 폰데어 라이언 후보의 선출이 그 유럽 의회에서 최다 의석을 얻은 그 진영의 대표 후보를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이른바 수피첸 칸디다트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원칙을 훼손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상 최초의 여성 후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폰데어 라이언은 이제 신데렐라처럼 확 뛰어올랐는데 그렇지만은 이렇게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지난 10일, 12일 또 주말 연이어서 제2당인 그 사회당 그룹, 제3회당인 그 녹색당, 그 리뉴 유럽 뭐 이런 그룹들 소속 의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열고 좀 지지를 네. 호소한 거죠. 이런 우려 섞인 분위기 속에서 이 폰데어 라이언 후보가 무난히 인준투표를 통과할 것이라는 네. 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인준투표 결과를 어찌됐건 지켜봐야 할 텐데 인준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예, 유럽의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기명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어야 해요. 과반수요. 네. 현재 원래 그 유럽의 의원 정수는 751명인데 현재 748명이에요. 아직 스페인 카탈루나 출신 3명이 취임을 하지 않은 상태죠. 네. 그렇군요. 내일 과반수가 과연 넘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748명의 이제 절반을 넘는 네. 375표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네, 375표요. 폰데어 라이언 후보가 이제 내일 인준투표를 통과하게 되면 올해 11월부터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폰데어 라이언이 이끄는 이 유럽연합, 지금과는 어떤 면에서 달라질까? 이 부분도 지금 관심이거든요. 네, 폰데어 라이언은 그 강력한 유럽 통합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2015년 국방장관 시절에 그 EU군 창설, 유럽연합군 창설이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유럽 방위군 역할을 하는 나토군이 미국 영향권에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 그 마크롱 대통령도 7월 14일 그 얘기를 했죠. 네. 유럽 그 EU군 창설.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유럽의 강력한 어떤 유럽 통합화. 그래서 아울러 또 하나는 그 사회노동부 장관 시절에 북유럽 국가 그 모델을 딴 뭐 보육기관 신설, 남성 육아휴직 그리고 또 여성 할당제, 동성 결혼 또 전국 최저임금 뭐 이런 어떤 복지 문제에서도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폰데어 라이언이 이끌 유럽은 좀 더 유럽적이며 인간적이고 사회복지 지향적인 유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폰데어 라이언 개인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아버지도 EU에 몸을 담고 있었더라고요. 예, 아버지는 외교관 출신으로 네. 유럽연합 첫 집행부에 참여했고 나중에 사무국장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폰데어 라이언은 58년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태어나 13살까지 벨기에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네. 프랑스어, 영어에 능통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폰데어 라이언이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메르켈에 의해서 발탁돼서 정치계에 입문을 했는데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또 의사였더라고요. 네. 독일 하노버에서 의학을 전공한 산부인과 의사 출신입니다. 네네. 의사 및 의대 교수로 일하다가 42세의 늦은 나이에 기독민주당 소속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니더 잭슨주 지방의원으로 정치 무대에서 활용을 했는데
니더 작센주 총리를 지낸 아버지의 후광을 입었다고 해요. 네. 그 주 정부 가족부 장관으로 일하다가 메르켈에게 눈에 띄어서 2005년 가족 여성청년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정치 중앙무대에 이제 오르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저희 도입부에서 이슈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폰데어 라이엔 하면 떠오르는 게 다산의 여왕이다 이런 워킹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소개할 때도 워킹맘으로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폰데어 라이엔 역시 만만치 않은 워킹맘이네요. 네. 2남 5녀. 7남매의 엄마예요. 독일 여성의 출산율이 평균 1.5명이라고 해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다산의 여왕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네. 남성 2개월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보육기관 신설 이런 것도 자신의 경험에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어쨌든 본인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고요. 노동장관에 이어서 최근에는 국방장관까지 지냈습니다. 그럼 독일에서 이 폰데어 라이엔이 밀어붙인 주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대기업 이사회 내에서 여성 비율 할당제라든가 최저임금제 등 이런 이건 이제 어떤 중도 진보 어떤 사회민주당이 주로 주장해온 정책들인데 네. 이것을 이제 과감하게 또 밀어붙인 거죠. 네네. 노동부 장관 시절에 특히 직원들에게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근무 시간에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근로자들의 웰빙에도 관심을 가졌고요. 예. 국방장관 시절에는 군대를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자는 모토로 사병 복지에 신경을 썼다고 해요. 네네. 또 사우디아라비아로 무기 수출을 장려를 하고 또 이 독일 기준으로 보면은 또 대외 정책 면에서는 강경파라는 또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워킹맘으로서 이렇게 복지라든가 또는 아우는 따스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강한 이미지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내일 투표가 드디어 열립니다. 그래서 내일 EU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집행위원장이 과연 탄생할 수 있을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면 또 저희 이 시간에도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EU를 이끌 새 인물로 과연 낙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성일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